저는 화한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고 나면 왜냐면 확 상쾌한 거. 느낌이니까. 예, 예. 그게 되게 안 좋은 치약입니다. 아, 그래요? 요걸 쓰면 충치가 예방된다, 요걸 쓰면 잇몸질환이 예방된다, 그래서 광고가 많단 말이죠. 치약은 잇몸질환과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입냄새는 왜 생기는 거죠? 원장님의 칫솔질 노하우가 우리 셀코TV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엄청 화제가 됐는데, 근데 이 칫솔질을 하려면 꼭 필요한 짝꿍이 있어요. 치약에 대한 얘기 이거부터 나눠보고 싶은데, 치약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분 같은 거? 근데 성분은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예, 주로 뭐 포장이 이쁘게 생긴 거라든가, 뭐 누구한테 소개받은 거 이런 거 보는데, 뭘 쓰려고 그러면 하여간 왜 쓰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화한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고 나면 왜냐면 확 상쾌한 거. 느낌이니까. 예, 그게 되게 안 좋은 치약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목욕 안 하고 향수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치약은 두 가지죠. 치과에는 충치하고 잇몸 질환이요. 잇몸 질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잇몸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서 파는 치약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치약은 오로지 충치 예방 때문에 씁니다. 네. 그 충치 예방은 유일하게 치약 안에 불소라는 성분 때문에 쓰고 있고요. 그럼 고르실 때 불소가 얼마나 들었는지만 보시면 돼요. 요게 1번입니다. 예. 근데 그거 우리가 치약을 쓰고 난 다음에는 약간의 양이더라도 이게 삼켜지잖아요. 그렇죠. 조금 먹겠죠. 그죠? 예. 근데 불소 같은 거 예.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제가 그때마다 그런 얘기가 모든 약은 네. 다 독이에요. 근데 농도를 조금 조절해가지고 약으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불소도 마찬가지로 퍼먹으면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농도를 조절하면 충치 예방이 되고 많이 먹으면 죽는 거고 소금도 퍼먹으면 죽고 설탕도 퍼먹으면 죽는데 다 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양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치약을 대부분 다 칫솔에다가 가득 짠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닦으려고 하다 보면 어이쿠에서 보면 세면대 치약이 반은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럼 또 짜고 또 짜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약은 모든 연령에서 완두콩 크기만큼만 쓰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 짜장면 시키면 위에 올려주는 초록색 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조금인데 그러면? 네. 그렇게 짜서 골고루 바른다고 생각하시고 뭐 흔히 말하는 아이크림 흡수될 때까지 문지르는 것처럼 계속 이에 문질러시다 보면 이를 닦다 보면 치약이 있는지 없는지 안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거품 나고 이러다 보면 좀 뱉으실 거잖아요. 네. 그럼 맨 마지막에는 치약이 전혀 입안에서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적정량을 쓰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불소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중요한 게 아니고 농도가 중요하다. 무조건 불소가 들은 걸 쓰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양도 네. 연령에 따라서 아니면은 체격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은 체격과는 별 상관이 없고요. 네. 아무리 커도 이는 고만하거든요, 사실. 네. 예. 연령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통 만으로 따지면 한 3세. 만 3세까지는 전부 다 전이가 하나씩 나와가지고 완성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한 3살쯤 됐다 그러면 얘는 애기 이빨 다 났다. 그 3세 이전에는 애기 이빨이 다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럼 치약의 수가 적은데 그러면 얼마만큼 쓰냐? 쌀알 크기만큼 쓰랍니다. 쌀알 크기? 예, 진짜 쌀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쌀알 크기로 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치약을 보호자 손가락에다 좀 짭니다. 그리고 나머지 쌀알 크기를 제외하고는 싹 훑어서 버려요. 그럼 요만큼 남은 거를 칫솔에 묻혀가지고 닦다 보면 애 입안에 치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만 해도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불소 농도가 적절하면 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양치할 때 네. 이렇게 쫙 짜서 거품이 어느 정도 좀 쫙 나야 네. 머리 감을 때하고 똑같아요. 머리 감을 때도 거품이 좀 확 나줘야 이게 상쾌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치약 거품 얘기하셨는데 그 거품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접촉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 거품 얘기하고 지금 화한 얘기 두 가지를 하셨는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대부분 집에 보시면 두 가지가 치약에 다 있어요. 근데 거품 나는 성분 중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품 내는 성분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하는 라우릴 황산염이라는 놈인데 이게 안 좋은 성분이래요. 그래서 1번으로는 점막 자극 성분이다. 그래서 입안에 안 넣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거는 이게 입을 마르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입이 좀 말라요. 침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절대로 거품 내는 성분이 있는 걸 쓰시면 안 돼요. 근데 다 치약에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뒤집어 보시면 성분에 써 있는데 이게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시면 칫솔질 하시고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마셔보거나 귤을 먹어보면 가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야, 귤 먹어라. 근데 나 이따 가서 맛이 이상해. 이게 다 그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치약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깨끗하게 닦고 나면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1번으로 피하셔야 될 거는 거품 많이 나는 거. 두 번째는 이 화한 맛이 나는 건데 보통 입안을 점막이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죠. 점막은 이렇게 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런 피부인데 콧구멍 안쪽이나 뭐 눈이나 이런 데가 점막이에요. 그거를 입에 넣는 걸 콧구멍 아니나 눈에다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점막에는 그렇게 강한 자극이 있는 걸 원래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칫솔질이 잘 안 되니까 그걸 덮으려고 자꾸 강한 향을 쓰는 거죠. 그래서 향 없고 그 다음에 거품 안 나고 그 다음번에 불소는 충분히 들어있고 되게 재미없는 치약이 좋은 치약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 치약을 하면 이게 내가 지금 이를 제대로 닦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야 제대로 닦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자, 요 치약이 그 조건을 갖고 있는 치약이에요.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2주만 써봐라. 재미도 없을 거고 상쾌하지도 않을 거다. 근데 2주가 지나고 나면 진짜 상쾌한지 뭔지 그게 느끼게 돼요. 칫솔질을 제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 쓰던 그 거품난 치약을 짜서 그때 칫솔질 한번 해보잖아요. 입안에 뭐가 꽉 차고 뻑뻑한 게 텁텁해서 견딜 수가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계면활성제의 부작용이에요. 좀 견뎌야 되네. 그러니까 적응을 좀 해야 돼요. 네, 그동안에 살아왔던 걸 좀 바꾸셔야 되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니까 조금은 힘들지만 한 번은 써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내 입 안의 상황에 맞게 또 치약을 골라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이가 뭐 충치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안 가려고 요걸 쓰면 충치가 예방된다, 요걸 쓰면 잇몸 질환이 예방된다, 여기서 광고가 많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치약은 잇몸 질환과 상관이 없어요. 충치하고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많이 생기는 사람과 좀 덜 생기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식습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최근 한 3년 동안에 그래서 치과라는 데를 갔었는데 안 간 거 빼고요. 갔었는데 충치가 있다고 해서 여기 좀 떼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초등학생은 무조건 그렇겠죠. 그 다음번에 중고생, 대학생까지도 다 가면 여기가 좀 떡었어요. 그리고 레진으로 떼어서 이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뿌리가 좀 드러나서 좀 시리다. 이런 분들은 치아가 조금 더 딱딱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불소가 한 1500ppm 정도 들어있는 걸 고르셔야 돼요. 더 들어있는 거? 아니요. 1500ppm 정도. 예, 그럼 불소 농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등록된 치약 중에 제일 불소 농도가 그래도 1500에 가까워요. 높아요 하는 게 1450입니다. 그래서 1450ppm짜리 치약을 고르시면 충치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표준 치약이 사실은 1450ppm이에요. 근데 내가 가봤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았어요. 충치가 없어요. 다음번에도 체크나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몇 년을 살았다. 그런 분들은 한 900에서 1000ppm 사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은 1000ppm, 그 다음에 대부분은 1450ppm. 딱 요것만 보고 고르시면 돼요. 치약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7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요 불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걸 쓰시면 실인 증상이 대략적으로 한 달 안에 없어져요. 물론 이제 그게 다른 이유도 있을 거니까 치과에서 검진은 받아보셔야 되지만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입냄새는 대부분이 칫솔질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잘 안 닦으니까 입속에서 음식물이 있어서 썩는 건데 이걸 화한 걸로 덮어놔봐야 어디선가 병은 생기고 있는 거니까 차라리 칫솔질할 때 깨끗한 맛이 날 때까지 닦으려면 화한 맛이 없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가장 요즘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백 효과예요. 그러니까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건데 미백 효과가 실제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저기 회사에서 연락이 올 텐데 없습니다. 네. 이게 미백은 치아 사이에 낀 색소를 빼는 거예요. 때를 빼는 건데 이게 산소방울이 뺍니다. 그러면 산소가 발생되는 뭔가 약품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 약품을 치과에서 드려요. 근데 집에 가서 이걸 이에다 짜서 바르고 자라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먹거나 이런 건 별로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치과에서 틀을 만들었는데 이게 딱 맞게. 그럼 그 플라스틱 틀에다가 미백약을 쳐서 딱 끼고 자면 미백이 돼요. 얼마나 걸리냐?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뭐 6시간에서 8시간 잔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8시간 동안 매일 치과에서 주는 미백약을 꼈을 때 한 달 정도 지나면 하얘진대요. 근데 그 농도가 대충 한 10에서 15%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치약 안에는
넣을 수 있는 게 3% 미만이래요. 그러면 10%짜리도 매일 8시간 껴야지 미백이 되는데 3%짜리를 칫솔질하는 시간만 닿으면 미백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그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미백 효과가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대요. 그럼 몇 년 걸리는 동안 이에다 담가놓으면 있긴 있겠죠. 근데 칫솔질하는 시간 가지고는 거의 안 일어납니다. 미백 치료는 부작용도 없고 사실은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비용도 아주 비싸진 않으니까 그 치약 사서 미백 효과 기다리시는 그 비용이면 제 생각으로는 치과 가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저 칫솔질 할 때 제일 중요한 치약 고르는 법은 불소 함량이네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동안 대부분의 그걸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뒤집어서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몇 ppm입니다라고 쓰게 나라에서 식약처에서 아예 정해놨어요. 뒤집어서 그것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내가 아주 큰 문제 없다면 그게 한 1000 그렇죠. ppm? 1000 ppm 전후. 네. 그리고 칫솔질을 한 다음에 입 잘 헹궈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 실제로 이렇게 한 두세 번 하고서 그냥 끝내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헹구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안 헹궈요? 네. 그 아까 샴푸 그럼 먹잖아. 완두콩 크기인데요. 닦는 동안에 침 뱉어서 나갈 건 다 나갔어요. 그 이제 불소 끼가 좀 남습니다. 탈모 샴푸를 머리에 오래 바르고 있으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약 중에 자기 전에 이렇게 두들겨서 바르는 약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밤새도록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소도 밤새도록 치아에 달라붙어 있으면 충치 예방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왜 헹구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동안. 안 좋은 게 있으니까 헹구라고 그랬겠죠. 그놈이 거품 내는 성분이에요. 그 거품 내는 성분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여러 번 헹궈내서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는 치약을 제대로 쓰는 건 불소 함량이 높은 거를 적은 양 써서 뱉어만 내고 헹구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품 나는 치약은 제대로 헹궈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면 안 그게 좋은 걸 집어넣고 안 좋은 치약을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안 좋은 치약은 거품이 많이 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 요즘에도 이제 목욕탕 가보면 어르신들이 굵은 소금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보시면 손 붙들고 말리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소금에 대한 무슨 맹신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천일염도 뭐 한번 파동이 났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천일염은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정제가 하나도 안 돼서 온갖 불순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좋습니다. 정제된 거 먹어야 되는 거 맞는데 소금이 제일 안 좋은 건 거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칫솔질을 뭘 하고 있나?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세균을 닦고 있어요. 그놈의 세균이 돌로 문질러야 닦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현미경을 조금만 움직여도 없어지는 게 세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드러운 거 가지고 살살 달래는 거지 이걸 무언가를 흔히 말하는 사포질하듯이 문질러주면 안 됩니다. 이가 심하게 다치고요. 잇몸도 깎여요. 그런데다가 연세가 조금 드시면 그동안에 살아온 것 때문에 뿌리가 좀 드러나온 분들이 있단 말이죠. 뿌리는 머리보다 더 약해요. 거기다가 소금으로 문지르시면 진짜 파입니다. 그렇군요.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 치약은. 요즘에 점심 때 식사한 다음에 또 조직 생활 해야 되니까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가글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 해서 입냄새 없애는 껌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죠. 목욕 안 하고 향수 덕지덕지 뿌리는 거. 임시방편이다. 그러니까 뭐 누굴 만났는데 입에서 냄새가 좀 덜 났으면 좋겠다 해서 잠깐 듣는 건 상관없는데 이 가글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 향료 외에 살균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균이 죽을 거란 말이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균을 안 가리고 다 죽인답니다. 그럼 유해균도 죽어요. 그 다음에 유해균도 죽으니까 이건 좋은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대놓고 계속 쓰시면 입안의 밸런스가 깨진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칫솔질 같은 기계적으로 세정하는 거 외에 화학약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치과의사가 처방을 해드려요. 지금 응급이니까 요 기간 동안 각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가글을 대병으로 집에다 갖다 놓고 쓰든가 아니면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계속 쓰면 입안에서 세균들이 균형이 깨지면서 나중에는 입에 곰팡이가 피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쓰시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뭐든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칫솔하고 치간 칫솔이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강 관리의 90%랍니다. 그 나머지 10%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아주 일부가 가글인데 필요한 경우에 치과 의사가 처방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대놓고 쓰시는 거는 별로 권하진 않는다. 예. 그리고 잇몸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치아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약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영양제처럼 드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칫솔질 하는 거 네. 어떤 걸 권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권하는 건 이건 답은 없어요. 그 약은 뾰족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물에서 꼴깍 삼키면 건강해지길 바라고 살이 빠지길 바라고 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 몸을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칫솔질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치간 칫솔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이게 그 잇몸 약이라고 해서 팔리는 것들은 사람들이 치과 가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실 약국 가서 먹으면 치과 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병의 원인은 세균이에요. 이 약은 세균을 죽이거나 뭐 어떻게 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 사실 돈이면 얼렁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이걸 먹으면 피가 조금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잇몸에서 보통 이제 염증이 있으면 피 나지 않습니까? 그 약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한 종류는 그냥 지혈제예요. 비타민 C 같은 것들. 그다음에 한쪽은 염증을 조금 가리는 약이 있어요. 근데 염증의 근본 원인 물질은 치과에 가서 깨끗하게 제거를 하시는 게 1번이고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잇몸 치료 스캐닝이란 말이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칫솔질 깨끗하게 하시면 잇몸뼈가 내려가거나 염증 생기는 게 그다음부터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칫솔질 꼼꼼하게 잘 하시고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이 두 가지면 잇몸약이라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창진 원장님과 치아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나눌게요.